어울림 자원봉사센터는 23일 코로나19 대구여 힘내라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20일부터 관내 구립도서관 6개관이 부분 개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오던 방문자 명부 관리 방식을 QR코드 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버스노동조합의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이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63회 정기연주회가 6월 5일 무관중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열리는 제30회 대구무용제가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5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울림 자원봉사센터는 23일 코로나19 대구여 힘내라 도시락 나눔 행사를 어울림 무료급식소 앞 주차장 그리고 두류 1, 2동 공용주차장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400개를 나누어 드리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홍종열 어울림 자원봉사센터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가정에 식사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오늘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무료급식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도시락 나눔도 이달 5월 28일까지 잡혀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에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대구 시민으로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이날 행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업인 VMP에서 후원했으며 VMP 김경철 대표는 이번이 회사 창사 후 첫 번째 후원 행사이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울림 자원봉사센터는 2006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무료급식, 임의용 봉사, 밑반찬 배달,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문화행사,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의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이 5월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구립도서관 6개 관에서 부분 개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분 개관으로 구립도서관의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 상호 대차 서비스,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 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코로나19 재난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확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한 도원도서관, 성서도서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볼리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달서영어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휴관합니다. 도서관 이용 시 입구에서 출입대장 작성, 손소독제 사용 및 체온검사 등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오던 방문자 명부 관리 방식을 QR코드 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방문자 명부의 허위 기재와 누락 등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해 방문자 관리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 휴대전화로 방문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명부 작성 없이 바로 시설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구시가 관리하고 유사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사항에만 활용하며 3개월 후에는 방문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대구시는 QR코드 시스템을 우선 20일부터 대구시청과 대구미술관, 이월드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그 밖에 공공시설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및 버스 노동조합의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이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대구시 버스 노동조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버스 업체와 운송기사들 기부로 모은 성금 1억 6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전액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구 시내 버스업체와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코로나19 초기부터 시내버스와 차고지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이번 성금 기부와 별도로 각 버스업체의 자구 노력을 통해 운송비용 일부를 자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제46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 콘서트하우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립니다. 지난 2월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100여일 만에 재개되는 연주회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이래 최초의 영상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공연입니다. 특히 이 공연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그가 태어난 독일본의 유엔기후변화협약본부에서 기획한 베토벤 전원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 각국의 연주자와 연주단체가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을 연주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줄리안 코바체프 상임 지휘자는 지금처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음악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위로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이 대구 시향의 연주로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자연을 만나고 절망 대신 희망을 싹 틔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연주를 앞둔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단계를 완화했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생방송 중계 장비를 비롯해 7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공연 당일에는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대구무용제가 오는 30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5에서 열립니다. 제29회 전국무용제 경연에 참여할 대구 대표 무용단체를 선발하는 대구무용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무관객으로 진행되며 대구무용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3개 팀이 참가해 9월 11일에서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 출전 티켓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첫 공연은 카에로스 댄스 컴퍼니의 몇 번방 이야기로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한 비대면 폭력의 심각성을 다뤘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는 권력을 갖고 누군가는 노예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무대에서 펼칩니다. Y타입 무브먼트는 자아의 독립을 주제로 한 완전한 분리를 선보입니다.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면서도 탐험과 변화, 수정과 협력을 찾는 현대인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신체인지 자각을 통한 신체 코디네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프로젝트 M의 볼레로 더 언노운 스토리입니다. 공간과 모방을 반복하며 완성되는 자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내면의 다양한 자아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며 꾸준히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0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소식입니다. 달서문화재단은 22일부터 3일간 이곡장미공원 2020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축제는 120종 1만 7천여 그루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 이곡장미공원에서 실력파 아티스트 8개 팀이 흥겨운 무대를 펼치며 1월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또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로즈 포토존을 운영하며 야간에도 장미꽃들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 LED 대형 장미 포토존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센터가 HACCP 인증을 취득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센터가 11일 과채 주스, 과채 음료, 액상차, 잼 4가지 유행에 대한 HACCP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번 HACCP 인증 취득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는 물론 제품의 균일화, 안전화 지속 유지로 이미지 제고 및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남초등학교 김창섭 교사가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 지도와 교육 혁신 등 교육, 학술, 연구 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을 선발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상입니다. 대남초등학교 김창섭 교사는 유의미한 경험이 학생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연구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 어린이 영화 제작하기, 학교 벽화 그리기 등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교실 수업에 반영하고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녹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5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5월 21일 오후 2시 4층 회의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가족 문화의 모범이 되는 새가족을 달서 가족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처음 표창하는 제1회 달서 가족상은
인꼬부부, 희망가족, 화목가족의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인꼬부부는 유순희, 박정수 부부로 결혼생활 57년 동안 슬하의 사녀 일남의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부부 사랑을 실천하고 남편의 암 진단과 투병 과정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타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현재는 부부가 함께 지역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가족으로 선정된 이은경 가족은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굳은 의지로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가정과 자조 모임을 구성해 리더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타의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화목가족으로 선정된 조자영 가족은 새 자녀를 키우면서 이웃 간 공동 육아를 통한 건강한 육아 문화 조성에 앞장섰으며 새 가족이 서로 소통과 화합으로 단란한 가족애를 보여줌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가족의 가치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물론 2019년 달서구 한마음 한뜻 성화봉송에 새 가족이 참여하는 등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개태의 명언처럼 제1회 달서 가족상을 표창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신뢰, 배려, 사랑 등의 가족가치 향상으로 행복한 가족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관내 민간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자발적 생활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해 체육인들이 스스로 코로나19 예방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코로나19 방역 자율지킴이 단을 운영합니다. 방역 자율지킴이단은 5월 20일부터 달성구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관내 체육 등록시설 131개소를 2인 1조로 주 5회 1일 7개소를 방문해 민간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에게 체육 분야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우리 시설 자율지킴이 앱 가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칙 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체육 분야 생활수칙 홍보물 및 참여시설 스티커와 손소독제를 배부합니다. 이 밖에 현장 방문 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영섭 달성군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에서 지역 체육인이 앞장서서 체육시설 환경 조성과 관련한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화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체육 분야 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22일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를 찾아 다수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스마트 피난 안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치한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대학 캠퍼스 내 주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건물 출입구 및 주요 벽면에 부착된 스마트 피난 안내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해당 건물의 피난 안내도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 저장할 수 있는 피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피난 경로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대구 강서 소방서에서 자체 기획한 화재 인명피해 저감 시책으로 2019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대형마트, 영화 상영관, 숙박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13개소에 보급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hey, it tells me to go away.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외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해주세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있다면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악수보다는 목례로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기.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세요. 집이나 주변 환경 매일 환기하고 소독해주세요. 최대한 집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악수는 잠시 그만.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불편하더라도 탈의실, 휴게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접시,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말아주세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회식 약속을 자제해주세요.